선발 라인업에서 봤을 때 이 경기의 특이점은 다름이 아닌 카이세도 우풀백을 보고 꽤나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별로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리시즌부터 카이세도를 라이트백 슬롯으로 꽤나 많이 분류를 했기 때문인데 그 근거로는 총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죠. 애초에 마레스카의 시스템 내에서 우풀백은 주로 센터백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선, 중원으로 이동하여 잠시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메잘라를 흉내내는 동선을 뛴다는 것이 특징이라 카이세도가 소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 둘째, 라이트 윙백을 브라이튼에서 꽤나 많이 경험해봤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딱히 특이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카이세도와 첼시에 관한 전술적인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아마 전혀 놀라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기에서의 첼시는 현대축구에서 강팀이 가져가야 할 핵심적인 요소들을 챙기는 데 집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전 상황 속에서도 빠른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장 외곽 지역으로 잠시 볼을 빼냈다가 깊은 곳에 침투해 있는 동료를 이용하며 단번에 득점 찬스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했죠. 여기서 말하는 혼전 상황이란 흔히 말하는 뜬 공이 발생했던 상황을 일컫는 것인데, 뜬 공이 발생하고 나서 그 공을 언제 누가 빼갔고 빼간 즉시 어떤 조치를 취했냐에 따라 그 1, 2초 사이에 일어난 일에 따라 공의 운명, 공격 권한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의 첼시가 이 혼전 상황 시에 공을 따오는 실력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건 카이세도 우풀백 기용의 메리트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안 그래도 전방 압박 전술이 훌륭한 마레스카가 오늘은 우풀백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선수를 넣었다 보니 중원 싸움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중원에서의 경합으로 경기를 박살내려고 의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중앙 미드필더가 평소보다 많았던 만큼 첼시는 자연스레 경기장의 특정 지역을 수비하는 것보다 상대 선수 개개인에 더 집중하는 수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어떤 전략을 들고 오던 경합을 따오는 건 선수 개인의 능력 차이를 보통 결정되곤 하는데, 마레스카는 오늘의 스쿼드가 지닌 장점이 더 도드라지게끔 유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조성했던 것이죠. 이렇게 평소보다 중원 싸움에 능한 선수 숫자가 많다 보니 경기의 양상은 이론대로 흘러갔고 첼시가 개박살을 낸 결과가 나왔죠. 이 전략의 스노우볼로 나온 골들이 오늘만 해도 2개입니다. 선제골 장면에서는 필로진으로부터 공을 갖고 오자마자 산초를 이용해 득점 찬스를 만든 쿠쿠렐라로부터 확연하게 드러났고,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카이세도의 로빙 패스를 받고 외곽으로 볼을 내보내 혼란을 야기했던 엔소로부터 확연하게 드러났죠. 하지만 두 가지 득점을 만든 이 특이한 압박, 이 압박이 벗겨질 시에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첼시의 수비진이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도 보통 여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방 압박을 하고 나서 실패하게 되면 커버할 범위가 넓어진 상황이 찾아오게 되고, 이 상황에서 수비수는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슬라이딩 태클, 신체 교감 등 전진을 곁들인 선택으로 과감히 판단을 내리게 되면 실패 시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제가 지속적으로 코레가 포파나를 커버치는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둘이 행하고 있는 사전 차단 스킬은 매우 어려운 스킬입니다. 상대의 수를 읽어내야 하고, 읽었다고 하더라도 궤적을 완벽하게 계산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첼시의 코레가 포파나, 얘네 둘 정도면 이 난관을 꽤나 무난히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후방의 뒷공간이 크게 뚫렸을 때 코레가 포파나 중 하나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와서 상황이 마치 별것도 아니었다는 것처럼 마무리를 잘해준 적이 많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센터백 듀오가 다크나이트라도 되는 건지는 몰라도 자꾸 본인들이 잘해온 것들을 부정하는 듯한 심각한 트롤링을 둘 중 하나가 꼭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2회 이상, 많으면 3회, 4회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지금의 활약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의 코레 정도로만 해준다면 첼시는 앞으로도 큰 사고 없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포파나의 부상 소식은 좀 안타깝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며 이전의 불안한 모습은 거의 사라졌고, 퍼포먼스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장면들을 뽑아내며 드디어 레스터의 속을 다 뒤집으면서까지 데려온 천억의 값어치를 해내는구나 싶었는데 한 달 부상이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포파나가 복귀하기 전까지 어려운 경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신이 하이데나입을 상대로 보여준 활약상이 연속된다면 공백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 대승을 거뒀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우면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21-22 시즌 이후로 단 한 번도 올라서지 못했던 2위라는 자리를 너무나도 아쉽게 놓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과정들을 이렇게 생산적으로 이끌어내는 감독과 함께라면 2등을 놓친 아쉬움은 금방 가실 것 같네요.